40번부터 시작합니다. 40번은 그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연주시차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 연주시차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합니다. 도입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뭐 별을 좀 따달라고 하죠. 한 번씩 데이트할 때마다. 자, 네가 원하면 따다줘야지. 오빵 나 저 북두치성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뭐 실제로는 딸 수가 없다라는 거. 대신 저게 얼마나 멀리 떨어진 별인지 구할 수는 있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고.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중심이고요. 여기 지구로부터 이렇게 별 있죠. 별이 어떤 천구에 박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안에, 그죠? 모든 별이 일정한 다 똑같은 간격으로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거리가 다 똑같아요. 이걸 이제 천구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로부터 각 별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각 별까지 거리가 같지 않다잖아, 그지? 그러면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시차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시차는 뭐냐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물체의 겉보기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태극기 보이시죠? 태극기를 가 위치에서 한번 보고요. 나 위치에서 한번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쪽에서 본 사람들은 태극기 왼쪽에 좀 부각이 되겠죠. 그죠? 나 쪽에서 본 사람들은 태극기 오른쪽에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 각도가 좀 생기지 않나?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차의 크기라고 하는데 요게 각도가 시차거든요. 그러면 시차는 뭐냐? 관측 지점 가 나의 물체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관측 지점이 다르잖아, 그지? 따라서 생기는 그 차이가 있죠. 이게 시차란 말이야. 시차는 꼭 각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차하고 거리는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 건물 1이 있고 건물 2가 있는데 건물은 고정인 거 아시죠? 고정이고 사람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건물 1을 바라봤을 때 시차를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건물 2를 바라봤을 때도 시차가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첫 번째, 시차의 크기. 즉, 건물 1에 관한 시차와 건물 2에 관한 시차가 있는데, 그럼 누가 더 시차가 크냐 이거죠. 가까이 있는 건물 1이 시차가 크죠. 각도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석해 보냐? 다른 말로, 관측자와 건물이 가까우면 시차가 크죠. 가깝잖아. 그죠? 가까우니까 시차가 크고, 다음에 여기 건물 2에 잠깐 보자. 관측자하고 건물이 멀면 시차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죠. 작아집니다. 좁혀집니다. 즉, 뭘 말하고 싶냐? 거리하고 시차는 반비례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시차가 작다는 뜻이고요.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시차, 다시 말하면 각도가 크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시차를 알아두면 뭐가 좋냐 이거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체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차를 통해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이제 요 내용을 알았으면 오른쪽 잠깐 넘어볼게요. 이제 지구하고 별에 관한 시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 별의 연주 시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겁니다. 자, 현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한 바퀴가 1년인 거 아시죠? A하고 요 B 사이 요거 반 바퀴 있죠? 요게 몇 개월일까요? 1년에 한 바퀴니까 요게 6개월 되겠죠. 즉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해 봤습니다. 이 별 X와 별 Y가 거의 고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이 관점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같은 별이지만은 왼쪽으로 보는 건지 오른쪽으로 보는지 따라 가지고 각도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Y도 마찬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차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죠. 자, 이 그림은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공전하면서 별 Y와 별 틀렸다. 요거 X를 바꿔주세요. 네. 오타가 발생했네. 나중에 제가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그 결과 1번 관측자와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졌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별 X를 말한 거겠죠. 반면에 이제 Y 같은 경우는 좀 멀잖아요. 그죠? 관측자와 별 사이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작아졌습니다. 별 X하고 Y를 통해서 밝힌 사실이죠. 맞습니까? 또 시차를 구하려면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거. 3개월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닙니다. 6개월 간격이라 하는 거. 네,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하나 더 있죠. 이때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측정한 시차의 절반값이 오늘 주인공 나옵니다. 연주 시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실컷 시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주 시차가 나왔죠. 뭐라고요, 얘가요? 뜻 6개월 간격으로 A에서 B죠. 요 간격으로 시차를 측정했는데, 예, 요 시차의 딱 절반 값이 뭐라고요? 연주 시차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좀 공식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쭉 된 부분을 공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연주 시차란 것은 시차값 6개월 간격 측정한 거 거기에다가 절반 값을 곱한 것이 연주 시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각도 AX, B가 120도라면 여기 볼까요? 요거죠. 요게 120이라고 했을 때 시차는 말 그대로 120이 되겠고요. 연주 시차는 절반값 아닙니까? 60도가 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 그림 가지고 5번 가보겠습니다. 연주 시차도 결국 별까지 거리하고 무슨 관계냐고 했을 때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차 단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도마다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각도 잴 때요, 정말 촘촘하게 각도를 이제 등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차 단위를 측정할 때는요, 기절 초풍할 정도로 단위가 매우 작은 걸 씁니다. 예를 들면 1도 있죠. 360도가 한 바퀴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바퀴가 360도인데 요거를 360등분한 게 뭡니까? 1도죠. 1도도 아주 작습니다. 요만큼요. 됐죠? 이게 1도란 말이야. 근데 이 1도를 다시 한번 60등분 한 게 뭐냐면 60분입니다. 1도는 60분으로 네, 쪼개질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1도가 작지만 그걸 또 60등분 한대요. 엄청 작겠죠. 그런데 그 1분을 또 60등분 한대요. 그래서 1도는 꼭 1600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1도를, 그 작은 1도를 3600등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뜻입니다. 이 간격이요. 그게 우주에서 별의 어떤 그 거리를 잴 때 쓰는 단위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별의 거리를 잴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요 녀석이죠. 초. 별의 거리 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키핑해 놓고 킵. 그 다음에 별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좀 살펴보겠습니다. 1AU 간격인데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있겠죠. 이 거리가 1.5 곱하기 10의 8제곱인데 숫자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를 1AU라고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1AU죠. 이렇게 기준 정하면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AU도 뭐 값이 큰 거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지구에서 빛을 쏘면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 정도가 걸린대요. 태양까지.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어떤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광년 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뜻이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빛의 속도 자체가 빠른데 이걸 1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1광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별표 1파색. 중상과학에 나오는 모든 별의 거리는 파색으로 많이 구합니다. 자, 1파색은 뭐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아까 여기 작은 단위 있었죠, 여러분들. 1초라 하면 요 간격과 요 간격 사이, 요게 이제 1초인데, 그럼 1초 정도가 되는 이 거리는 지구로부터 약 1파색 정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1파색이 뭐냐? 되게 작아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요, 20만 가까이 되는 AU, 약 20만 AU죠. 그러니까 지구의 태양까지 거리를 20만 배 곱한 겁니다. 이거를 광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3.26 광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3년 이상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값이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숫자가요. 그리고 혹시 펜 있으면요, 이렇게도 해보실까요? 제가 초를 별의 거리를 구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겠지. 1파색이 곧 여기 해당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의 거리 측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식 하나 알아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공식 기억하세요. 파색과 거리,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게 파색이거든요. 요게
각도, 연주시차, 초 단위 서로 반비례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바꿔보면요. 거리 곱하기 연주시차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연주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부터 좋은 게 뭐냐면요. 두 개 곱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만약 얘가 10이면 얘는 10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공부할 건데 예제 한번 갖다 놨거든요. 잠깐 볼까요? 오른쪽에. 왼쪽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지구에서 관측한 별 A부터 D까지 연주시차와 지구로부터 거리에 관한 도표이다. 별의 거리 측정 공식을 활용해서 아래 빈칸을 채워라. 다시 말하면 여기 R 곱하기 P가 1인 공식을 써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A. 연주시차랑 거리 곱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는요. 연주시차가 0.4인데 그러면 거리가 얼마 나올까요? 이거 2.5입니다. 2.5에서 0.4 곱하면 1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금방 보였습니다. 한번 단위 적어볼까요? 뭐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적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연주시차 곱하기 거리. 꽤 뭐네요. 그죠? 여기에 1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0.02초 또는 50분의 1초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B도 구했고, C 같은 경우는 0.05인데, 여기 1을 곱하면 0.1 나오고요. 20을 곱해야지 1 나와요. 28색입니다. 자,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곱해가지고 1이 나와야 되는데, 얘 0.1이거든요. 또는 뭐, 10분의 1초죠. 맞습니까? 오, 쉽네요, 그죠? 연주시차와의 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안다면 문제는 거저 풀고요. 다만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이제 가깝냐 이거죠. 지구로부터. 자, 제일 가까운 게 누굽니까? 여기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A가 제일 가깝습니다. A가 몇 파색인데요? 2.5 파색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그 뒤에 누구예요? D죠. D 10파색. 그리고 그 뒤에는 C가 28색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고, 맨 뒤에가 58색인 B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택이 아닌 필수, 정보!